어서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 화자 문지혜입니다. 화자 이윤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예은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신지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친코라고 아시나요? 파친코? 파친코가 뭐예요? 파친코는 일본의 오락기계로 일제감정기 때 조선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이 파친코 사업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아 평범한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었던 조선인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인들이 꺼려하는 업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도박장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당시 파친코는 조직폭력배였던 야쿠자가 운영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일본인들에게는 범죄자나 하는 더러운 일, 조선인과 같은 천한 민족이나 하는 일로 치부되었죠.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이번 내용의 주인공인 선자 역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뿐이었어요. 그 점에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서 파친코가 갖는 의미와 상징성은 꽤나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부산 끄트머리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섬 영도. 빼앗긴 나라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고된 삶이지만 영진과 훈이는 하숙집을 운영하며 하나뿐인 딸 선자를 애지중지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선자가 13살이 될 무렵 선자의 아버지 훈이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남겨진 영진과 선자는 식모 아이들과 함께 꿋꿋이 하숙집을 꾸려나가죠. 그렇게 평화로운 일만 일어날 줄 알았던 때 그런 선자 앞에 제주 출신의 조선인으로 일본에서 일하는 생선 중개상 고한수가 나타나고 선자는 한수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선자는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되지만 한수와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결혼할 돈이 부족했던 걸까요? 한수는 오사카의 아내와 애가 셋이나 있는 유부남이었거든요. 난 결혼 못해. 가정이 있어. 오사카에 처가 있어. 날도 셋이고.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고 선자는 한수와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홀로 낳아 미혼모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한수, 이 나쁜 놈. 그러던 어느 날 일본으로 가는 여행길에 잠시 영도에 들린 젊은 목사 이삭이 선자와 그녀의 어머니 영진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찾아와요. 결핵으로 몸이 아팠던 이삭이 머물게 되며 이야기는 계속 흘러가게 되죠. 선자의 처지를 듣고 자신이 선자 뱃속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고자 선자에게 청혼을 결심합니다. 선자는 그런 이삭을 받아주어 이삭과 혼인을 하고 둘은 함께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에 도착한 이삭과 선자는 이미 오사카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이삭의 형 요셉 부부와 재회하고 살게 됩니다. 일본에서 선자는 뱃속에 있던 아들 노아를 낳고 그로부터 6년 후 이삭과 선자 사이에서 모자수라는 두 번째 아들도 태어나게 되죠. 그렇게 선자와 이삭의 가족은 풍요롭지도 쉽지도 않은 일본 생활을 견디며 살아가던 중 신사참배에 관한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이삭은 일본 경찰서에 끌려가 정치범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남은 선자의 삶은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집안에 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한 선자와 요셉의 아내 경희는 김치를 담가 장사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김치 맛이 좋다고 소문이나 어느 한 식당에서 선자에게 제의까지 들어오죠.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선자의 첫째 아들 노아가 아버지 이삭이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선자와 선자의 가족들이 너무나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죠. 그러나 이삭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모진 감옥 생활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고, 좋을만 하면 일이 생기고. 손자에게도 행복이 올까요? 선자가 담근 김치를 팔아주던 식당도 문이 닫고 다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선자 앞에 노아의 생부 한수가 나타나요. 12년 만에 재회한 한수는 사실 선자가 일하던 식당의 소유자였고 선자를 멀리서 지켜보며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한수는 선자가 일본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던 거죠? 단지 식당 소유자였던 이유만으로 선자를 찾을 수 있었던 건가요? 이삭의 형이었던 요셉은 선자와 이삭의 입국 허가서를 받기 위해 고리 대금 업체에서 돈을 빌려요. 그런 요셉에게 선자가 16살 때 한수에게 받았던 시계를 전당포에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주었죠. 그렇게 선자의 앞에 나타난 한수는 선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오사카에 폭격이 일어날 거라며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곧 폭격이 있을 거야. 몇 년째야 그랍디다. 이번엔 진짜고 곧 일어날 거야. 이삭의 형 요셉은 일을 하기 위해 나가사키로 옮겨갔고 경희와 선자 그리고 두 아들은 한수의 말을 따라 오사카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농장이었어요. 그 농장 주인은 한수로부터 도움받은 적이 있어서 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었죠. 한수라는 사람 착한 사람이었네요. 고구마 농장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살아가는 선자와 선자의 가족들. 그들은 부지런히 일하며 농장에 많은 도움을 주며 살아가요. 그리고 한수는 영도에 남아있던 선자의 엄마 영진의 농장에 모셔와 함께 살도록 도와주죠. 생각보다 멋진 사람이죠. 농장으로 넘어올 때 식당에서 일했던 식당 주인 김창호도 함께 넘어왔는데 식당 주인 김창호는 그런 경위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왔었던 것이었죠. 아무튼 선자의 첫째 아들 노아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노아의 장래는 촉망되었습니다. 선자의 둘째 아들 모자수는 파친코 사장 밑에서 일을 배워 파친코 업계의 길을 걷게 되죠. 시간은 흘러갔고 노아는 이삭이 자신의 친부가 아니고 야쿠자인 한수가 자신의 친부임을 알게 됩니다. 출생의 비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결국 노아는 견디지 못하고 대학을 자퇴하여 선자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 이름까지 바꾸고 일본인인 척 살아가게 됩니다. 일본인인 척 이름까지 바꾸다니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사실 노아는 어렸을 때부터 또래 친구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내왔어요. 그런 노아는 자연스레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갖게 되었죠. 노아를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자수는 노아 형이 없는 집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까지 꾸리게 돼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선자는 한수의 도움으로 노아를 찾아내고 기쁜 마음에 노아에게 달려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모자. 하지만 어머니를 만난 직후 조선인이라는 것도 숨기고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노아는 조선인이라는 것이 밝혀질 상황에 놓이자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동안 소식 없이 정말 일본인처럼 가족까지 숨기고 살았던 거네요. 그렇죠. 선자가 점점 나이를 먹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라져가는데 한수까지 암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선자의 어머닌 영진도 선자의 곁을 떠나게 되죠. 모자수와 솔로몬은 어떻게 됐나요? 큰 부자가 된 모자수는 아들만큼은 조선인의 한계를 뛰어넘길 바랬지만 아들 솔로몬은 다니던 글로벌 금융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돌아와 아버지인 모자수를 따라 파친코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야기의 끝에 선자는 머리가 희게 변했고 이삭의 무덤을 찾아가 아들들의 사진이 담긴 열쇠고리를 묘석 근처에 조그맣게 땅을 파묻고는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묘 옆에서 아들들의 사진을 묻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선자의 모습에서 슬픔과 좌절, 아쉬움과 후회를 묻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 하나가 선자의 삶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 시대의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그 상황에서 생계를 이끌며 그 취약함을 더 확실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후손들은 조국에 대한 갈망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태어나고 자란 곳이 타국이지만 그들에게 조선은 고향일 뿐이니까요. 차별과 멸시로 가득한 타향에서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파친코 사업을 선택해야만 했던 조선인들의 비극적인 삶이 돋보였던 이야기였습니다.